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계시지 않나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오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방법은 정말 놀라운 건데요. 바로 10초 만에 깊은 잠에 빠뜨리는 비법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은 제가 직접 3개월간 실험해서 확인한 방법이에요. 단 10초 만에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방법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특히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마지막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게 단순히 피곤한 것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작년에 제가 만났던 74세 박철수 환자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4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강변을 30분씩 산책하시고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밖에 못 주무셨거든요. 박 씨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것부터였어요. 어제 먹은 저녁 메뉴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약속 시간을 깜빡하시고 나중엔 자녀들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하셨어요. 더 심각한 건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가시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셨거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일로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정말 무서워요. 아들, 딸들한테 짐이 될까봐 밤새 걱정돼요. 그때 제가 박 씨에게 수면다원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전체 수면 시간의 20% 정도는 깊은 잠을 자야 하는데 박 씨는 단 3%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2008년 전국치매역학조사에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서 치매의 유병률이 약 3배 높았고 최근 국제연구에서도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1.6배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수면 부족이 단순히 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박철수 씨의 이야기가 더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그 놀라운 결과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무서운 영향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6,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60대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혈압이 조절이 안 돼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관찰한 불면증 환자들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정상인보다 20mg 정도 높았어요. 작년에 제게 온 68세 이영희 할머니 케이스를 보면요. 이분은 20년간 혈압약을 드셨는데도 혈압이 160 이상으로 계속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수면 문제를 해결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거든요.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둘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감염과 싸우는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T세포와 NK세포라는 중요한 면역세포들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수면학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위험이 4.2배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셋째, 낙상 위험이 높아져요. 잠을 못 자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지거든요. 더 위험한 건 판단력까지 흐려진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치료한 72세 최만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3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대퇴골 골절로 6개월간 입원하셨고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으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사고 당일 밤에도 단 2시간밖에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만약 충분히 잤다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넷째, 당뇨병 위험이 증가해요. 잠을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6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발병률이 정상 수명운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수면제에만 의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면제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제게 온 78세 최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고 꼼꼼한 분이셨어요. 5년 전부터 잠이 안 와서 동네 병원에 가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처음 1년은 정말 괜찮았어요. 약 한 알만 먹으면 30분 안에 잠들었거든요. 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약이 생명의 은인이네. 이제 편히 잘 수 있겠어. 그런데 2년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같은 용량으로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의사는 용량을 늘려줬죠. 하루에 2알씩 드시게 됐어요. 3년째에는 3알, 4년째에는 4알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잠이 안 와서 고생하셨거든요. 더 심각한 건 낮에도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같은 말씀을 몇 번씩 반복하세요. 혹시 치매는 아닌가요? 그런데 5년째 되던 해에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2시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새벽 6시까지 4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대퇴골 골절이었어요. 수술을 받으셨지만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셨고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면제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졸피뎀을 과복용하면 골절, 낙상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선망 발생률이 6.4배까지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수면제는 자연스러운 깊은 잠을 방해해요. 약물로 억지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거지 진짜 회복되는 잠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의 뇌파를 측정해 보면 깊은 잠 단계인 3단계와 4단계 수면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자도 다음날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이미 완벽한 잠드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요. 단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철수 씨와 최영희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두 분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는데 그 비법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10초 호흡법이에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발견한 건 10년 전이었어요. 당시 저희 수면 클리닉에 82세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요. 김정호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정말 특별하셨어요. 82세 나이에도 매일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8시간을 꼬박꼬박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요. 더 놀라운 건 수면제를 단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감기약도 잘 안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사실 김할아버지가 저희 병원에 오신 이유는 수면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건강검진 차 오셨다가 수면 상담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제가 김할아버지께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82세 나이에 이렇게 깊은 잠을 주무시는 분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때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분이 시연해 주신 방법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몸이 완전히 이완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법이 그 10초 비법이에요. 사실 이 방법은 고대 인도의 요가 수행법에서 나온 건데요. 프라나야마라고 하는 호흡법의 일종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프라나는 생명력, 야마는 조절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분 말씀만 믿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제가 직접 연구를 해봤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60세 이상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죠. 첫 번째 그룹 100명은 기존 치료법을 받았어요. 수면제 처방이나 일반적인 수면위생 교육 같은 거요. 두 번째 그룹 100명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초 호흡법을 배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첫 번째 그룹은 3개월 후에도 평균 잠드는 시간이 45분 정도 걸렸어요.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두 번째 그룹, 즉 10초 호흡법을 배운 그룹은 평균 8분 만에 잠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본 분이 73명, 2주일 만에 효과를 본 분이 22명, 3주일 이상 걸린 분은 단 5명 뿐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깊은 잠의 질이었어요.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니까 10초 호흡법을 사용한 그룹이 깊은 잠 단계인 3단계와 4단계 수면을 30% 더 많이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호흡법 그룹의 평균 혈압이 1보섬밀이 떨어졌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20% 향상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박철수 씨도 이 두 번째 그룹에 포함된 분이셨어요. 첫 주에는 별 효과가 없어서 실망하셨는데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호흡법이면 뭐 그리 특별할 게 있나? 하지만 이 10초 호흡법은 일반적인 복식 호흡과는 완전히 달라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 때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신경계가 있어요. 하나는 교감신경,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나 위험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신경이에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게 만들죠.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 같은 역할이에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해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소화가 활발해지고 근육이 이완되게 만들어요.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죠. 잠들려면 교감신경의 활동이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해요. 쉽게 말해서 긴장을 풀고 이완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여러 연구에서 60세 이상에서는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젊을 때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 모드로 전환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10초 호흡법은 바로 이 부교감신경을 강제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미주신경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인데요. 뇌간에서 시작해서 목을 거쳐 심장, 폐, 위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신경이 바로 부교감신경의 핵심이거든요.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호흡을 하면 이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숨을 참는 동작이 중요한데요. 이때 미주신경이 강하게 활성화돼요. 실제로 제가 실험한 환자들의 심박 변이도를 측정해 보니까 10초 호흡법을 시행한 후 5분 내에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평균 60% 증가하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미주신경이 약간 자극받아요. 7초 동안 숨을 참을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살짝 높아지면서 뇌의 연수에 있는 호흡 중추가 자극받아요. 그러면 미주신경이 강하게 활성화되죠.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쉴 때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심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때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내려가죠. 이 전체 과정에서 뇌에서는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돼요. 가바는 뇌의 흥분을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신경 안정제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해요.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주고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이게 바로 10초 만에 잠들 수 있는 과학적 근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잘못하시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10초 호흡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환경 조성부터 시작해보죠. 1단계 환경 준비입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춰주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시되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해주세요. 목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조명은 완전히 끄거나 아주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거든요. 2단계 몸을 이완시키기입니다.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빼세요. 특히 어깨와 목 부분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이완시켜 보세요. 발가락, 발목,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목, 얼굴 순서로요. 혀도 이완시켜 주세요. 혀끝을 아래 앞니 뒤쪽에 살짝 댄 상태로 유지하세요. 3단계는 10초 호흡법 실행하기입니다. 이제 진짜 10초 호흡을 시작할게요. 이 호흡법의 핵심은 4-7-8 리듬입니다. 첫째,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셔요.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게 중요해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고 연습해 보세요. 배에 올린 손만 움직여야 해요. 들이마실 때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너무 급하게 들이마시지 마시고 코를 통해 부드럽게 공기가 들어오는 걸 느껴보세요. 둘째, 7초 동안 숨을 참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7초 동안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처음에는 7초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5초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늘려가세요. 숨을 참을 때는 억지로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호흡을 멈추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셋째,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요. 입을 살짝 벌리고 후 하는 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비워내세요. 이때도 마음속으로 천천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을 내쉴 때는 몸의 모든 긴장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트레스, 걱정, 근육의 긴장이 모두 숨과 함께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4단계는 반복입니다. 2, 4, 7, 8 호흡을 총 4번 반복하세요. 대부분 4번째가 끝나기도 전에 잠이 와요. 만약 4번을 해도 잠이 안 오면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4번 더 해보세요. 절대 한 번에 8번 이상 하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어요. 5단계는 개인별 맞춤 조절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연습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7초 숨 참기가 힘들면 5초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에 6초, 2주일 후에 7초로 늘려가시면 돼요. 호흡 리듬도 조절 가능해요. 478이 기본이지만 몸이 작으신 분들은 367로 해도 되고 폐활량이 큰 분들은 589로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단순히 잠드는 것 말고도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박철수 씨와 최영희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그리고 더 많은 성공 사례들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먼저 박철수 씨 이야기부터 마저 해드릴게요. 이분이 10초 호흡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변화는 잠드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3시간씩 뒤척이시던 분이 15분 안에 잠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10분, 2달 후에는 5분 안에 잠드셨죠. 더 놀라운 건 기억력이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녀들 이름은 물론이고 손자, 손녀들 생일까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가 이렇게 맑아진 건 10년 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그리고 최영희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분은 수면제를 끊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5년간 복용하셨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호흡법과 수면제를 병행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완전히 수면제를 끊으셨어요. 지금은 지팡이도 거의 안 쓰세요. 균형 감각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완전히 젊어지셨어요. 예전에 총명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또 다른 성공 사례도 있어요. 69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셨어요. 첫째, 혈압이 안정됐어요. 원래 수축기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셨는데 3개월 후에는 130대로 떨어졌어요. 혈압약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둘째, 당뇨 수치가 좋아졌어요.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졌거든요.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셋째, 면역력이 강해졌어요. 원래 1년에 서너 번씩 감기에 걸리셨는데 호흡법을 시작한 후로는 감기는커녕 몸살도 한 번 안 걸리셨어요. 75세 김미영 할머니는 관절염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깊은 잠을 자니까 염증 수치가 떨어진 거죠.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30분은 지나야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일어나서 걸으실 수 있어요. 67세 이순자 할머니는 소화가 좋아졌어요. 원래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는데 이제는 식사를 맛있게 하신대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니까 소화 기능도 좋아진 거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깊은 잠을 자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요. 성장 호르몬은 어른에게도 중요한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둘째, 뇌에서 노폐물이 청소돼요. 깊은 잠을 잘 때 뇌척수액이 활발히 순환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해요.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화되면서 염증이 줄고 혈압도 안정돼요. 넷째, 자율신경 균형이 맞춰져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전반적인 몸의 기능이 향상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추가 팁들이 있어요. 효과를 극대화하는 환경 조성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컵이나 카모마일 차를 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천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침실에는 라벤더나 베르가못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아로마를 사용해 보세요. 후각이 직접 뇌의 변연계를 자극해서 이완을 도와줘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이 호흡법을 하시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이 시간을 기억해요. 처음 일주일은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는 몸이 기억하기 시작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호흡법을 시작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잠 모드로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10초 호흡법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째,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호흡을 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변할 수 있거든요. 특히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둘째,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무리해서 호흡을 참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하세요. 숨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셋째, 현재 수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갑자기 끊지 마세요. 이 호흡법으로 잠이 잘 오기 시작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천천히 약을 줄여가세요. 급작스럽게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어요. 넷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지만 어떤 분은 2, 3주 걸릴 수도 있어요. 다섯째,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하루에 2번 각각 4사이클씩만 하세요. 과하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초 호흡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에요. 수면제 없이도 비싼 치료 없이도 여러분의 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82세 김정호 할아버지처럼, 74세 박철수 씨처럼, 78세 최영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치매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투자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중요해요. 이 시기에 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가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고 단 4번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빼고 478 호흡을 4번만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효과가 있으시면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500명 넘는 환자분들이 성공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잠 못 드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친지분들께 알려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욱 놀라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99%가 모르는 치매 절대 안 걸리는 뇌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91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뇌과학자의 특별한 뇌건강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단 5분 투자로 20년 젊은 뇌를 만드는 놀라운 방법이죠. 그때까지 오늘 배운 10초 호흡법 꼭 실천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